안녕하십니까, 오토민호입니다. 오늘은 30세 미만 자녀를 세대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 투자하시려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에게 아파트를 좀 사주려고 하는데 사도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사시는 건 사시는 건데 이제 1가구 1주택이 되느냐 또는 무주택자 뭐 이렇게 어떤 지위가 유지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쟁점 사항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네, 이제 먼저 보시면 세대 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면 뭐 세대 그러면 대부분 아시잖아요. 하나의 세대에 있는 뭐 세대원이 또 새로 하나의 세대를 분리하는 거, 이런 걸 뭐 세대 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1세대라고 하는 그 개념은 법적으로는 사실 주민등록법에 대충 보면 뭐 이렇게 1가구 뭐 해서 주민등록에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많이들 관심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소득세법에서의 1세대 개념이 사실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나중에 이제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할 때 과연 1세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가 아마 관심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청약에서 나오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세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소득세에서의 세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뒤쪽에서 청약 얘기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법에 따라서 세대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다르지만 일단은 제일 관심이 많은 소득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소득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하고 배후자, 이 거주자와 배후자는 동일 인격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왜 그런지 나올 거고요. 이 두 사람과 그들과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예요.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의 그거와 차이가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대원과 여기서 나오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여기서는 같이 하나의 세대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소득세법은. 그래서 형제자매가 같이 있으면 소득법상 하나의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럼 세대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결혼하면 일단은 한 세대가 구분이 돼요. 왜? 결혼하면 하나의 가족을 꾸린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 근데 요즘같이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나이, 소득 기준을 같이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요 세대 범위에서 결혼하지 않을 경우는 나이가 30세 이상, 뭐 배우자가 이거는 결국 보면 결혼을 일단 하면 배우자가 이혼을 하든 사망을 하든 결국은 세대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 자체가 그 자체가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위소득 100분의 40. 요 중위소득 100분의 40, 요건 뒤쪽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게 세대 분리의 기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배우자가 있어야 별도의 한 세대가 인정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다. 왜? 가족은 혼자서 가족도 뭐 요즘은 나 혼자서 나 홀로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이라 하는 것은 나 플러스 뭔가 어떤 하나의 울타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까지가 있어야 기본 가족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요즘은 보면 배우자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끝까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 계속 뭐 부모가 안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30세 이상인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해 준다. 중위소득 40%라고 하는 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렇게 중위소득을 구분해서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발표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22만 8,445원이기 때문에 요거의 40%면 89만 얼마 나와요. 근데 대충 한 89만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 89만 원이 기준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 벌면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된다는 거예요. 꼭 된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대 분리는 일단은 간단하죠. 주소를 달리 전입신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인데 동일 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출입문을 달리한다거나 생활 공간이 다르다는 게 뭐 입증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조금 조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주소를 옮겨서 전입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세대 분리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나이,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나이나 소득 이런 거 이 기준은 기본이고요. 이 중에 하나는 최소한 만족을 해야 돼요.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이 소득이라는 게 결국 이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거주가 독립이 돼서 생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자, 세대 분리하는 방법 아까 그냥 전입신고하라 그랬죠. 전입신고해서 내가 주소를 달리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동일 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도 나이가 뭐 30살이 넘어서 내가 소득도 충분하고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고 그래서 나는 이 같은 세대가 아니야 라고 인정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정정신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나 정정신고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간혹 전입신고를 한다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어디다 하느냐면 뭐 친구 집이나 어디 뭐 저기 웬만한 친척집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이제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를 딱 했더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그 생계를 같이 하는 이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이랬더니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에는 동일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어떻게 돼요? 동일 주소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살고 있는 동일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동고봉양 뭐 이런 개념으로 가서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이거는 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녀를 세대를 분리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소를 옮겨요. 주소를 옮기면 그러면 세대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 분리를 하려면 조건이 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이가 얼마 이상 되느냐, 중위소득이 40% 이상 되느냐. 물론 30살이 안 돼도 세대 분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혼 안 한 미혼 자녀, 나이가 30에 넘고 소득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대 분리를 했어. 다른 데다가 주소를 이전해 놨어요. 그런데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거 나중에 은근히 요것저것 해가지고 걸려서 요것이 세대 분리가 아니다고 부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그런 것이 세대 분리를 했을 때 어떠한 걸로 증명할 수 있는지도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부부간의 세대 분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가끔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은 부부가 어떠한 사유로 주소지를 달리할 수 있어요. 주소지를 달리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둘 다 세대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각 세대주니까 세대 분리가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부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는 세대 분리가 안 돼요. 주말 부부 세대 분리 안 돼요. 주말 부부도 걔 각각 주소지를 다 별도로 해서 전입 신고를 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대주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거는 동일 세대로 보고 같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세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이혼하시면 세대 분리가 돼요. 근데 뭐 사실은 이 혜택을 보려고 이혼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그렇고 부부인 상황에서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보셔야 되고요. 형제 자매 간의 세대 분리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소득세법상에서는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은 어떻다? 동일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에서는 형제 자매는 하나의 세대예요. 만약에 주소 같다면, 주소가 다르다면 당연히 다른 세대죠. 문제는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는 이 가족이라고 동일 세대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세대원이어야 해요. 그런데 형제 자매는 이 세대원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서는 같이 살고 있어도 동일 세대가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소득세법에 따른 그 세대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서는 만약에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무주택이면 무주택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청약일 때 이기고 소득세법상에서 그 세대는 다르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신 30세 미만 자녀
자녀를 세대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30세 미만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결혼하면 당연히 세대 분리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 이런 자녀를 갖다가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소득밖에 없어요.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소득 기준 아까 중위소득 40%라고 했고 2024년 기준으로 약 89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소지를 달리해서 그 주택을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89만 원만 충족하면 된다가 아니고 89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일단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중에서도 그냥 순간적으로 뭐 알바 몇 개월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서 갑자기 돈이 길 가다 주웠대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현금 유입 없는 막 이런 이상한 소득들이 막 소득은 소득인데 현금이 오지도 않아. 뭐 계좌 이체 뭐 내역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소득들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중위소득 40%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중위소득 40%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안정적인 근로소득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그 직장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 이런 거를 이제 뭐 안정적인 근로소득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외나 아르바이트 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 달에 뭐 100만 원 벌고 다음 달에 뭐 000 이렇게 뭐 찍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근로소득 일반적으로는 그 월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소득을 40% 이상은 맞췄는데 부모 도움으로 임대료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학자금도 내요. 그러면 이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거를 안정적인 근로소득이라고 보질 않고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인정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연말정산 때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공제를 해요. 왜? 같이 내가 얘 부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라든가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부모님 카드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주택 관련 대출금,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부모님 통장에서 뭐 자동이체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 독립을 증명하는 거가 이제 또 중요한데 내가 주소지를 옮겼어요. 주소지를 어머니가 사시는 데서 뭐 어머니가 이제 A라고 하면은 내가 B로 이제 옮겨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B로 주소지는 옮겨놓고 여기다가 임차를 주고 나는 어머님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걸 몰라야 되는데 모르냐면 모르지는 않아요. 또 이게 저기 세무당국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이 거주 활동하는 지역이 부모님 집 근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소명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소명하라고 하면 소명을 못하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 세대 독립을 거주 독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자,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내가 단독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른 친척집에서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친척집은 내가 친척집으로 들어가서 상관없고 다른 임차인이나 다른 동거인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하고 보증금 내가 계속 내고 있고 월세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역들 이런 것들도 증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입주자 관리 카드 뭐 차량 등록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그 지역에서 어디로 계속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뭐 주유비 내역 그 다음에 택배 수령지 휴대폰 통화 기록 이 휴대폰 통화 기록도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할 어떤 뭐라 그럴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 뭐 살고 계시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로 증명을 하기도 하니 이런 부분들 이거를 뭐 한 가지만 내가 했다라고 해서 완벽 이건 아니거든요. 최소 2가지 3가지 이상은 증명을 해 주셔야 그래야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왜 세대 분리를 하느냐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세금 문제죠. 자, 취득세일 때 사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무주택자는 취득세가 1에서 3%예요. 다주택자는 8%에서 12%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다주택자라고 해서 2주택부터 다주택자냐 하면은 뭐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다주택이지만 보통은 2주택, 뭐 1주택, 뭐 무주택까지는 1에서 3% 취득세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또 집을 사면서 다주택자로 인정돼서 이렇게 8% 내고 뭐 12% 내고 하는 게 사실은 굳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세대 분리를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양도세 역시도 1가구 1주택일 경우는 양도세 주택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규정을 맞춰서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뭐 60세 이상, 뭐 일정 수준 나이가 이상이다 라고 하면 동거부양에 따라서 요거는 1가구 1주택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세도 이렇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기준에 맞춰서 보셔야 된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과세 기준이 12억까지 가요. 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돈을 내는 게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은 12억인데 2주택 이상이면 이게 줄어요. 9억으로. 거기다가 1세대 1주택은 이 나이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80%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가 돼서 각각 적용을 받는 게 종부세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청약에서도 사실은 무주택자에게 가점하고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리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부모님이 만약에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한 사람이라도 줄면 또 조금 가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이 분리를 해서 청약에 대한 어떤 기회를 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한번 세대 분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부분들을 가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질문하시는 세대 분리에 대해서 그 요건과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하는 방법, 세대 분리 효과 이런 부분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